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118번째 꼬꼼과 보컬리스트 사라본이 1949년이니까 25살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당찬 목소리와 보컬을 들려줬던 Your Mine You라는 스탠다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19번째로 연결을 이 곡으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했고요. 보컬곡 말고 연주곡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버전이 있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트럼보니스트죠. 베니 그린의 1958년도 앨범인데요. Back on the Scene이라는 앨범에서 같은 곡 Your Mine You를 골라봤습니다. 23년생이니까 35살에 낸 앨범인데요. 우선 이분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23년생이니까 뭐 한 20살 언저리가 됐으면 43년. 그러니까 비밥이 막 이제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막 이제 퍼져가던 그 시절에 흔치 않은 비밥 트럼보니스트 몇 명 중에 선두주자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비밥 트럼보니스트의 회자가 되고 있으나 훨씬 유명한 비밥 트럼보니스트가 한 명 있죠. J.J. 존슨이라고. 많은 비밥 시대 이후의 트럼보니스트들이 이 J.J. 존슨의 어떤 이성적인 연주나 테크니컬한 부분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J.J. 존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트럼보니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J.J. 존슨의 연주보다 더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할까? 이분의 연주가. 그러니까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빅밴드 시절에는 같이 얹혀가니까 그냥 부담 어디나 또 이렇게 폼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서너 명씩 있는 빅밴드들도 많고 그랬는데 음정이 부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펫처럼 이렇게 딱딱 소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펫처럼 속주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속주가 굉장히 어렵지. 하고. 근데 예. 정말 새롭더라고. 네. 정말 새롭게 트럼본 소리를 들었어. 막 작가님이 느끼신 그런 부분이 이분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J.J. 존슨보다 이분의 음악에 더 끌린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트럼본의 톤인데요. 이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유연하고 뭔가 이렇게 모나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이고 약간 사람 냄새도 나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센치멘탈한 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J.J. 존슨이 수많은 트럼보니스트들한테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은 이분의 강점은 본인의 톤을 가지고 계속 가져갔다는 그 뚝심 같은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앨범 Back on the Scene은요, 이분이 이제 다른 레이블에서 앨범을 내다 블루노트와 계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낸 앨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커버가 굉장히 뉴욕 거리에 서갖고 저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거기 앞에 타이포그래피가 있는데 앨범 커버도 아주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한 곡 한 곡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굉장히 편안하고 낭만적이에요. 재즈가 비밥 이후에 굉장히 또 한 번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일 때 굉장히 낭만적인 톤으로 음악을 즐기는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앨범이 아닐까 하는데요. 같이 연주한 연주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5인조 구성인데 본인이 트럼본 연주를 당연히 하겠고요. 찰리 라우즈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는 조 나이트, 베이스는 조지 터커, 그리고 드럼은 루이스 헤이즈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굉장히 어떠한 긴장감 없이 여유롭게 그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꼭 한번 이 앨범은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고른 곡 Your Mine You는요, 그냥 편안해요. 제가 이 곡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남산 소월길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예, 약간 초여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비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남산 이쪽 이렇게 도서관 옆쪽으로 오면은 그 용산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처마가 치고 있는데 거기 서갖고 비를 피하고 있는데 낀
이어폰에서 이 음악이 랜덤으로 어. 폰 속에서 플레이돼서 이게 딱 나오는데 아주 클리셰죠. 갑자기 비가 이렇게 슬로우로 오는 듯 하면서 와, 이 노래 이 곡 진짜 좋다. 새삼 다시 폰을 열어갖고 와, 씨, 베니 그린 너무 좋네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비 오면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오늘도 좀 비가 오고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그러한 음악이고요. 이 You Are Mine You 이 곡의 연주를 이렇게 이 앨범에 있는 연주를 들어보면은 존 아이시라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이 앨범 말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존 아이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앞에 인트로를 연주하는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참 예뻐요. 그리고 트럼본이 딱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싹 풀어지는 그 느낌이 이 곡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 사라본이 부른 You Are Mine You를 얘기하면서 20대 중반에 사라본이 굉장히 당찬 내용의 가사를 아주 당차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니 그린이 트럼본으로 연주하는 You Are Mine You는 당참을 조금 빼고 뭔가 여성여성하고 달달하달까? 그런 톤이 굉장히 좋고 이 트롬본 솔로 다음에 나오는 테너 색소폰의 솔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찰리 라우스가 연주하는 이 테너 색소폰 솔로가 또 그 부드러움이 아마도 58년도 이 연주가 있던 날 스튜디오에 5분이 모였을 거고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편하게만 하자. 그냥 편안하게만 하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이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연주가 담겨 있고요. 제가 이 앨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멜바스 무드라는 곡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라본의 You Are Mine You로부터 꼬리를 물지 않았으면은 그냥 베니 그린이라는 트럼보니스트를 이야기하고자 했으면 아마 이 멜바스 무드라는 곡을 연결고리로 꼬리를 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추하는 그런 연주가 담겨 있고요. 이제 계속 편안함, 부드러운 연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류의 연주로 다음 꼬리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김 감독이 소개하는 두 곡은 제 느낌에는 가을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가을의 서막을 여는 참 그냥 가을스러운 그런 곡 아닌가 두 곡이. 가을이 더 무르익으면 더 좋게 될 것 같네요. 그렇지. 네. 아까 소월길 얘기를 했는데 빗방울 떨어지는 소월길이 아니고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 소월길을 그렇죠. 걸으면서 들으면 이거일 것 같아요. 그 소월길이 참고로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기 제일 좋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특히 그러네요. 예, 가을 은행 단풍 고개 이제 이렇게 바람이 흐트러 떨어질 때, 그때 정말 거기서는 어떤 음악 듣든지 간에 다 황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안한 음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생각을 했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베니 그린의 앨범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했던 찰리 라우스 음악이 한 곡이 생각이 났고 그 곡으로 120번째 꼬꼬무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너 색소포니스트 찰리 라우스의 리더 앨범 제목이 예예요. 1960년도에 녹음하고 61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이란 곡입니다.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 그렇죠.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곡이랑 연주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즈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같은 곡인데 누가 어떤 감성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무드로 연주했느냐에 따라 다른 곡으로 느껴지고 정말로. 또 그 곡이 맞기도 하고 그런 의외성 같은 것들이 재즈 듣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테너 색소포니스트 찰리 라우스는요 베니 그린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참여한 다음 해 1959년에 자신의 연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밴드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델로니우스 몽크 쿼텟의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가입을 하게 되고 59년부터 70년까지 11년 동안 그 까탈스럽고 그 돌출된 온갖 기행과 그런 음악 스타일, 연주 스타일도 그런 델로니우스 몽크와 11년간을 함께한 멤버이자 동료가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힘들었겠다. 델로니어스 몽크한테 맞추고 같이 연주를 매일 하는 데 있어서 앨범 녹음할 때도 그렇지만 클럽에서 라이브 하고 이럴 때 델로니어스 몽크 중간에 일어나서 춤도 추고 막 이러잖아요. 피아노 치다가. 그 다음에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해야 되는 이분은 텔러니어스 몽크의 모든 걸 받아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연주에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분의 성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연주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채로 걸러서 남는 거는 그냥 편안함과 안정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셀러니어스 몽크가 특유의 스타일로 막 연주해서 뭔가 흐트러 놓으면은 다시 쓱 정리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정도를 지키는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몽크와 찰리 라우스의 그 연주가 균형감, 어우러짐 그런 것들이 이 델로니어스 몽크의 음악이 많은 공감을 얻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그래요. 되고요. 오늘 고른 이 앨범은 자켓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예라는 타이포가 센터에 딱 있고 느낌표 대신에 찰리 라우스의 서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는 아주 절묘한 감각의 앨범인데요. 찰리 라우스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빌리 가드너라는 역시 유명하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팩 모리슨이 베이스 그리고 데이브 베일리라는 드러머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앨범을 전체를 들어보면은 베니 그린의 앨범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컨셉을 갖고 있는 건데요. 어떠한 긴장감도 허락하지 않는 편안함. 오케이. 그냥 무슨 침대 간 거 카피 같은데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들어보시면은. 스텔라 바이 스텔라잇을 고른 이유도 그 편안함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평범한 색소폰 발라드 같은데 그 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테너 색소폰 밑으로 계속 깔리는 빌리 가드너라는 피아니스트의 아주 오묘한 반주 그것들이 주는 느낌이 전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새벽 같은 때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어제 새벽 3시에도 이걸 혼자 듣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씻고 잠에 들었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풀어 헤쳐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델로니어스 몽크 쿼텟에서는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로맨틱한 감성까지 그런 컨셉으로 연주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텔라 바이 스타라잇의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1944년도 영화의 주제 음악으로 깔렸더라고요. Uninvited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가사가 없이 연주곡으로 그 테마 음악처럼 깔렸던 음악인데 빅터 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요. 스텔라 바이 스타라잇이라는 제목은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릭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릭이 여자 주인공인 스텔라가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세레나데를 연주해주나 불러준대요. 그 장면에서 이 제목을 따왔다. 스텔라 바이 스타라잇. 가사는 2년 후에 네드 워싱턴이라는 작사가가 가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곡의 탄생 배경이 그러니까 이 곡은 원래 연주곡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하는데 물론 보컬곡도 있고 뭐 초기에 연주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나 뭐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보컬곡도 유명하지만 수많은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연주곡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2곡만 이 곡 좋은 연주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이제 50년대 재즈를 좋아하니까는 54년도에 재즈 앳더 앤 아버라는 앨범에서 챗 베이커가 연주한 피아노는 러스 프리만이 치고 있는데 아주 말랑말랑하고 좋은 연주고요. 스탄 게츠도 52년도 20대 초반에 연주한 버전이 있는데 스탄 게츠 플레이즈라는 앨범에 있는 이 스텔라 바이 스텔라잇도 아주 좋으니까 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이야기를 이제 찰리 라우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1950, 60년대 이 모던 재즈 시대에 활동했던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을 이렇게 순위 매김, 뭐 인기 투표 같은 거를 하면은 아마 이 찰리 라우스는 그렇게 높은 순위에 랭크되는 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의 생각이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델러니어스 몽크가 픽한 테너 색소포니스트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델러니어스 몽크가 변덕이 심하고 돌발적인 성격이었을 분이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60년대를 이 찰리 라우스하고만 거의 연주를 했으니까요. 델러니어스 몽크가 1950년대에 연주했던 픽업해서 자신의 앨범에 이렇게 같이 연주를 했던 그 유명한 소니 롤린스나 존 콜트레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인지도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만은 오늘 고른 앨범 속에 있는 편안하고 유연하고 낭만적인 그런 연주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맛이 좋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러한 능력은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 그래서 꼭 찰리 라우스라는 테너 색소포니스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